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촌놈님께서 오늘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동안 너무나 바쁘셨기 때문에 시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이고, 촌놈님. 아유, 오랜만에 통화하네요. 야, 참 시간 맞추는 게 어느 너무. 시청자분들보다도 어려우셨던 분이거든요. 아유, 너무 제가 바쁘셨어. 요새 너무 바쁜 척해가지고요. 근데 전 항상 네. 말씀드립니다. 바쁜 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자, 저번에는 현실 공포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 이야기는 현실 공포랑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실화의 바탕이 돼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꿈으로 느꼈던 기묘한 이야기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그쵸. 제가 직접 느끼고 체감했던 실제로 저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사실 공포 장르 중에서 꿈이라는 그 장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네, 이게 그냥 꿈이잖아.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끝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데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참여를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촌놈이에요. 네, 이번에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제가 겪었던 현실 공포나 제 주변 지인이 겪었던 현실 공포였다면 현재 제가 어릴 적부터 겪어오고 겪어 나가고 있는 네. 그런 꿈에 대한 주제를 한번 들려드릴 건데 큰 카테고리는 당연히 꿈이라고 설정을 했을 때 제가 어릴 적부터 최근까지 꾸었던 이 기묘한 꿈 3가지를 간략하게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 바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 저희 어머니가 직접 예. 꾸셨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볼게요. 제가 초등학생 때는 항상 저희 외가 쪽, 저희 어머니 쪽이죠. 어머니 쪽 셋째 이모가 대전에 거주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랑 저랑 그다음에 제 바로 밑에 연년생 동생이 한 명 또 있는데 동생이랑은 항상 방학철이 되면은 이모 집에 놀러 가서 어머니랑 같이 약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이렇게 같이 가족들끼리 밥도 먹고 좀 방학 동안 좀 네. 쉬기도 하고 이렇게 가족들을 한번 만나는 기간들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 당시였는데 저희 어머니랑 저희 셋째 이모 계신 대전으로 놀러 갔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꿈 이야기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요새 표현으로 하자면은 좀 비범하기도 하시고 끼도 꽤나 되게 다양하게 많으세요. 예.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앞서 간략하게 좀 드리자면은 뭘 딱히 배우시진 않았지만 예체능 굉장히 잘하시고 말주변도 굉장히 좋으시고 노래 음악 요리 못하는 게 없으실 정도로 되게 끼도 많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은 물처럼 살아가기보다는 조금은 불처럼 살아가는 게 인생에 조금 더 맞는 색깔이지 네. 않나 싶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제가 아기 때부터 느꼈던 게 꿈자리가 굉장히 사납다라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꿈으로써 뭔가를 조금 느낀다던가 뭔가를 직접 경험하고 본다던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셋째 이모가 거주하시는 대전에 가서 약 2박 3일 정도는 정말 재밌게 가족들끼리 식사도 하고 저희가 자는 시간에는 당연히 어른들끼리 또 약주도 한 잔 이렇게 걸치시고 이러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새벽 약 한 3시, 4시쯤 되셨을까요? 동이 트기도 아직 먼 시간이었는데 엉엉 꺽꺽 소리를 내시면서 온 집안이 떠들썩하게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방부터 방까지 모든 문들을 막 쾅쾅쾅쾅쾅쾅 하시고 주방에 있는 기물들도 굉장히 시끄럽게 던지다시피 굉장히 소란을 피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제 동생은 자다가 이모가 말리는 소리에 깨서 거실을 나가봤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뭔가에 꼭 홀린 사람처럼 엄청 큰 소리로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사실은 저는 조금 벙찌는 감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이게 무슨 상황인가 혹시 이모랑 다투셨나 이런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저도 가만히 서서 지켜만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눈물을 엄청 흘리시면서 격양된 목소리로 지금 우리 엄마랑 아빠 숨을 못 쉬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앞서 간략하게 또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저에게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죠. 저희 어머니에게는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네. 돌아가셨어요. 근데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에 외할머니가 약 2주 간격으로 이렇게 바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얼굴은 뵌 적이 없지만. 근데 이제 어머니는 2남 3녀 중에 장녀였어요. 가장 큰 장녀였고, 그래서 네. 동생들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대신 다 업어 키우다시피 고등학생 때부터 그렇게 부모 노릇을 엄마 노릇을 했다고 해야죠. 그렇게 살아오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가 물에 잠겨서 숨을 못 쉬고 있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제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한테 숨을 못 쉬겠으니 좀 꺼내달라 하면서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 꿈이 무서웠다라는 느낌은 아니었다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무섭다기보다는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이 분명히 있구나. 근데 저희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는 그 당시에 삼중턱쯤에 같이 묻혀 계셨거든요. 근데 그 묘지에 계신 분들이 예. 숨이 막힌다니까는 사실 지금 생각해도 저는 뭘까 싶죠. 근데 물에 잠겨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엄청 하시면서 발발발발 떨리시는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를 해 가시는데 결국은 이모가 언니 그러지 말고 조금만 진정해봐라.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묘지에 이렇게 잘 묻혀 계신데 그게 무슨 소리냐. 새벽에 무슨 소란이냐. 언니 술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저희 어머니를 조금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한 30분 정도 지났나? 저희 어머니가 이제 조금 진정이 되신 후에 천천히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랑 제 동생은 너무 어리니까 이모부께서 방에 들어가 있어라 해서 저희는 방에 들어와 있는데 그래도 사실 다 들리잖아요. 거실에서 하는 이야기가. 근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산소에 이렇게 계시는데 아마 물난리가 났을 거다. 산사태가 났을 거다. 이렇게 완전 확신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네. 그래서 이모는 언니 그러면 아침 해가 뜨면 가보면 되지 않냐. 언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달래주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안 되겠다. 곧 비 올 거다. 여기도 지금 곧 비가 올 거다. 그러니까 난 지금 출발을 해서 택시를 타고라도 가겠다. 그러니까 너희 형부한테 아침까지 우리 어머님, 아버님 계신 곳으로 오라고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 어머니는 그 말을 하고 저랑 제 동생을 좀 돌봐달라 이 말만 남기고 바로 택시를 타고 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저랑 제 동생을 아침에 데려와서 태워서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계신 산소로 갔더니 무슨 이런 중장비들 있죠. 포크레인이랑 엄청 큰 덤프트럭 2대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 모든 분들이 하얀색 위아래 약간 방진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장에서 입을 법한 그런 옷 있죠. 그런 옷을 챙겨 입고 뭔가를 자꾸 찾고 계시더라고요. 한 10명 정도 남짓되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저랑 동생이랑 그다음 저희 아버지, 그다음 이모랑 이모부 5명이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눈앞에서 그렇게 있는데 뭔가 분주하기보다는 뭔가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은 굉장히 심오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버지랑 이모랑 이모부는 저희 어머니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우선 듣고 저희 아버지가 오셔서 하신 말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산소가 오늘 여기 산사태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유골이 다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골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유골을 찾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는 그 새벽부터 여기저기 다 전화를 하고 알아보고 해가지고 인부들 다 모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골을 찾는데 정말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동생이랑 손 잡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뭔가 팔 앞에 하얀색 뼈조각 같은 느낌.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뼈조각인지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근데 크면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뼈조각이긴 한데 정말 모양이 분필 모양처럼 생긴 하얀색 분필이 하나 딱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주워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워서 저희 아버지한테 엄청 뛰어갔죠. 그래서 아빠 이거 봐봐 나 이거 주웠어 이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눈이 동그랗게 커지면서 이거 어디서 주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나 저 밑에 동생이랑 이렇게 가서 그냥 손잡고 길 걷고 있는데 바닥에 이거 떨어져 있어서 그냥 신기해서 주웠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 그게 저희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의 유골 뼈 조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위치가 저희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가 묻혀 계셨던 그곳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던 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무튼 결국은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아버지가 제가 놀았던 곳까지 다 내려오셔서 또 인부들 다 데려와서 결국은 유골을 다 이렇게 수집은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대전에서 다시 저희가 사는 곳으로 내려오는 차 안에서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살짝씩 푸는데 대전에서 제가 사는 전라도까지 오는 데는 장거리다 보니까 저랑 동생이 자는 줄 알고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근데 저는 살짝 잠들었다가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시는 거를 깨서 들었죠. 근데 뭔가 어른들의 이야기고 어린 마음이어도 엄마 마음이 편치는 않겠구나는 분명히 느껴졌기 때문에 자는 척을 하면서 들었는데 어머니가 꿈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한테 상세히 좀 풀어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새벽에 비가 억수로 올 거라는 예감이 딱 들었대요. 근데 이제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꿈속에 또 나오신 거죠, 그날. 그래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너무 숨이 막힌다, 숨을 못 쉬겠다. 근데 이 숨을 못 쉬는 게 누가 목 졸라서 숨을 못 쉬고 이런 게 아니라 물속에 갇혀서 숨을 못 쉬겠다라고 저희 어머니 꿈에 나와서 어머니한테 계속 숨을 못 쉬겠으니 빨리 좀 살려달라 이렇게 계속 닥달을 하다시피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 꿈에서 무조건 이거 무슨 일이 있구나를 직감을 바로 하셨대요. 그래서 꿈에서 깨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이 감정이 터지셔서 계속 우셨던 거예요. 그렇게 몇십 분을 내내 울다 보니 이모가 조금 진정시키니 조금 진정은 됐는데 분명히 여기에 비가 올 거다, 비구름이 올 거다라는 게 또 확신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는 그 새벽에 저희를 뒤로 하고 바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달려갔는데 택시를 잡자마자 엄청난 소나기가 내리더래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비가 올 거라는 게 꿈속에서부터 확신이 들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꿈을 꾸고 바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보러 갔더니 난리가 나 있죠, 사실. 유골은 다 떠내려갔죠. 그거 다 수집해서 결국은 앞골당에 두 분 또 나란히 이렇게 안치를 시켜드리긴 했는데 그 후에 저희 어머니는 기댈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을.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외숙모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사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일찍 보내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동생들, 남동생 둘에 여동생 둘 이렇게 항상 키우기 바빴다 보니까 의지할 곳이 외숙모 할머니밖에 없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외숙모 할머니는 완벽한 불자세요. 불교 신자신데 그쪽에서 이제 약간 사주도 봐주시고 또 약간 우리 요새 뭐 점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좀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기 경상남도 엄청 후미진 곳에 사찰처럼 지어서 계시는 분이셨는데 외숙모 할머니한테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한 일주일만 갔다 오겠다 하고 돌연 외숙모 할머니 댁으로 가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근데 저희 아버지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걱정이 되니까 외숙모 할머니 댁으로 저랑 또 동생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혼자 두면 안 되겠다. 근데 그 당시는 휴대폰이 있어도 전화번호를 다 기억해놔야 됐고 그 다음에 거의 집 전화를 쓰던 시대였거든요. 이제 외숙모 할머니에게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실 때도 있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는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숙모 할머니 댁으로 저랑 동생이랑 아버지랑 셋이서 갔는데 저는 그때 외숙모 할머니는 처음 뵌 거였어요, 사실. 근데 외숙모 할머니가 저를 딱 보자마자 너가 큰아들이구나, 너가 첫째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쭈뼛쭈뼛 아버지 뒤에 숨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 좀 수줍은 듯 인사를 드렸는데 외숙모 할머니가 유독 저한테만, 제 동생도 있는데 유독 저한테만 아가 일로 와봐라, 한 번만 안아보자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본 할머님이 너무 이렇게 호의를 베풀다시피 해주시니까 조금 무섭기도 했고요, 사실. 그리고 이 집이 사찰같이 되어 있는데 되게 무서웠어요. 분위기 자체가 좀 음산했어요, 저는. 근데 어머니는 거기 일주일 정도 있으면서 굉장히 또 표정이나 그냥 뭔가 풍기는 분위기가 되게 온화해진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뭔가가 정리가 많이 됐구나, 이런 느낌이 바로 느껴지는데
외숙모 할머니가 하루 종일 제 옆에 붙어서 손을 잡으시면서 어이 아가 큰아들 너가 엄마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냥 어른들이 해주시는 그런 걱정이겠구나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거기서 베개 밑에 손을 놓고 자는데 뭐가 제 손가락을 꽉 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일어났더니 네 번째 손가락에서 피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개를 들쳤죠. 근데 굉장히 큰 사슴벌레 한 마리가 베개 밑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사슴벌레가 누가 베개 밑에 넣어놓지 않는 이상 베개 밑에 있을 이유가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은. 근데 베개 밑에 사슴벌레가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데 하필 제가 베개 밑에 손을 넣었는데 제 손을 문 거죠. 피가 나요. 근데 외숙모 할머니가 와다다다다다 달려오시는 거예요. 제가 자고 있던 방. 무슨 일이냐고.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제가 그냥 자려고 베개 밑에 손 넣었는데 물렸다 이랬더니 외숙모 할머니가 너 여기서 빨리 떠나야겠다고.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너 뭔가 끼가 있다고 이런 말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우선은 해가 뜨면 애 엄마 챙겨서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외숙모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안 돼. 얘는 두고 가야 된다. 얘는 여기서 한 달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얘 금방 죽는다고. 얘는 여기 나가는 순간부터 이름도 바꿔야 되고 이름을 바꿔야지 사주가 바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이 네 큰아들 끼가 있는 애니까 네 큰아들이 아마 엄마 명을 오랫동안 이렇게 살릴 거란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큰아들이 하고 싶다는 대로 놔둬라. 분명히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말리지 말고 그대로 하게 놔둬라. 근데 제 동생도 있는데 무조건 제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의아했는데 그러고 다음날 저랑 아버지랑 동생은 먼저 제가 살던 동네로 내려왔고 나중에 어머님은 몇 주 정도 더 계시다가 저희 아버지가 태우고 오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굉장히 그 후로 온화해지시고 꿈도 실제로 많이 안 꾸시고 개명도 하셨고요, 심지어. 근데 그러고 나서 외숙모 할머니를 한 2년 정도 지나고 한 번 더 뵀어요. 근데 그때보다 외숙모 할머니가 굉장히 야위셨더라고요. 한 2년 사이에.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외숙모 할머니를 2년 만에 뵙고 나서 하시는 말이 왜 이렇게 야위었냐? 왜 이렇게 야위셨어? 이랬는데 이제 외숙모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네가 요새 안 아프니까 낫다고.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1년에 한 번씩은 정말 이유 모르게 엄청 아프셨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는 그 후로 계속 안 아프셨어요. 근데 외숙모 할머니가 2년 만에 엄청 야위신 거죠. 그러고 그 해에 얼마 안 가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외숙모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또 한 번 뵀었는데 저한테 딱 하신 말이 너네 엄마 이제 꿈 잘 안 꿀 거야, 그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꿈을 꿨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들어본 기억도 많이 없고 해서요. 그래서 네 그렇다 이랬는데 너네 엄마 꿈에 나왔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정말 숨이 막혀서 살려달라고 할 게 큰딸밖에 없어서 큰딸한테 그랬던 거다. 근데 너 엄마가 이제 꿈 안 꾸는 거는 뭐냐면 네가 있어서 꿈 안 꿀 거라고. 너 항상 엄마 옆에 이렇게 있어줘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다가 몇 개월 지나서 금방 생을 마감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뭔가 저의 제대로 된 꿈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 이후부터 제가 꿈으로서 뭘 보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 대신. 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희 어머니는 사실 그때 이후로 뭔가 꿈을 통해서 현실에 이렇게 좀 개입이 된다던가 정말 현실에서 뭔가를 느낀다던가 이런 꿈은 안 꾸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어릴 적부터 무수히 많은 꿈을 꿨는데 저희 어머니도 물론 꿈이 좀 드세다 약간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서 먼저 우선은 좀 밑밥이라고 하죠. 밑밥이 많이 깔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 꿈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가 현재는 약혼녀가 있어요. 와이프라고 하겠습니다, 편하게. 제 와이프를 제가 만난 지 2년 정도 됐는데 와이프도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좀 삶이 기구하다? 나름의 아픔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항상 그거를 남에게 표출하기보다는 속으로 끙끙 앓고 남들에게는 내색조차 안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외적으로 강한데 속은 정말 여리고 많이 닫혀있는 사람이에요. 제 와이프 될 사람은 아버지를 어린 나이 때 잃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당연히 아버님도 뵙지 못했지만 아버님이 심지어 또 안 좋게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어디가 아파서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마감하신 그런 거였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어린 마음에 제 와이프는 이런
아빠에 대한 사랑도 받고 싶었을 나이고 또 그런 부재가 많았죠. 아버지의 부재란 건 사실 굉장히 어릴 적에 또 첫째 딸로서 그런 아픔이 많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까지는 했지만 아버지와 지냈던 이런 디테일 이야기는 저한테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 와이프가. 근데 이제 저랑 와이프랑 같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제가 꿈을 하나 꿨어요. 근데 그 꿈이 굉장히 찝찝한 꿈이더라고요. 그 꿈 내용이 어땠냐면 제가 꿈 속에서도 또 자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눈을 떠보니 제가 경상도 어떤 빨간 벽돌의 4층에서 약 5층 정도 되는 빌라에서 눈을 뜬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제가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동네가 어딘지도 심지어 몰라요. 근데 그 집에 제가 새해를 들어서 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집주인한테 제가 이랬죠. 꿈속에서 혹시 나 여기 좀 새 들어서 살고 싶은데 남는 방 있냐? 이랬더니 3층 살아도 되는데 4층도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4층을 살아도 혹시 되겠냐? 이랬더니 우선 방을 봐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4층으로 올라가서 방을 보고 괜찮다. 근데 3층도 혹시 한번 가봐도 되냐? 갔는데 3층에는 어떤 여자아이랑 남자아이랑 또 그 다음에 젊고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 한 분 이렇게 3명이서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누가 살고 있으니 당연히 내가 살 수는 없겠구나. 내가 그러면 4층을 살아야지 하고 이제 그 집주인한테 저 4층 살고 싶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냐? 근데 4층 살아도 되는데 4층 괜찮겠냐? 계속 이런 질문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꿈속에서도 뭔가 찜찜하긴 했는데 4층 뭐 누구도 안 사니까 살아도 되겠다 싶어서 그럼 나 4층을 살겠다 이랬죠. 그래서 이제 4층으로 딱 계약을 하고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퀴퀴한 냄새가 딱 나는 거예요. 코에. 근데 그 꿈속에서도 참 그 퀴퀴한 냄새가 말로 좀 형용하기가 어려운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불쾌한 냄새가 뭐가 좀 나네? 근데 뭐 내가 청소를 하면 되겠지 하고 이제 들어가자마자 그 집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 밖으로 바람 들어오는 이렇게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람도 잘 불고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강아지 한 마리가 저를 보고 막 짖어요. 근데 4층인데 어떻게 이 강아지가 4층까지 올라왔지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가 저를 보면서 계속 짖더니 계속 들여달라 이런 느낌으로 짖더라고요. 그래서 들여놨어요. 들여놨는데 하얀색 강아지였던 얘가 제가 집 안으로 들이자마자 갑자기 검정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검정색으로 바뀌더니 저를 죽일 듯이 이 집에서 안 나가면 나 너 물어서 죽일 거야 이런 느낌으로 엄청나게 저를 보고 짖는 거예요. 그래서 얘 왜 이럴까? 근데 뭔가 무서운 게 이 강아지가 저를 계속 빤히 쳐다보면서 계속 짖어요. 그래서 이걸 뭘까? 나 지금 도망쳐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강아지가 이제 저를 물려고 계속 덤벼드는데 저는 아까 창문이 열려 있었다 했잖아요. 꿈속에서 바람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던 그 창문을 열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달려갔어요. 그렇게 해서 집 밖으로 한참을 도망쳤나? 그랬더니 이제 산길을 지나서 어떤 번화가처럼 건물들이 있는 그 위치로 제가 무작정 달렸더라고요. 꿈속에서. 근데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 뒤에 강아지가 쫓아오나 싶어서 계속 뒤를 돌아보니 이제 강아지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착한 건물이 어디였냐면 2층에 당구장이 있었어요. 근데 당구장 건물에 우선 들어가서 우선 피해 있자, 숨 좀 돌리자, 물도 한 잔 얻어 마시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구장 건물 조심히 들어갔는데 제가 당구 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웃고 떠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멍하니 당구장에 앉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당구장 문을 열고 검정색 위아래 정장을 완벽하게 빼입은 남자 7명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 7명이 순서대로 딱 들어오더니 일렬 횡대로 쫙 나란히 서는 거예요. 근데 그 7명이 모든 시선이 포커스가 저한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7명 지금 나 보고 있네? 근데 그 7명이 걸음을 맞춰서 저한테 나란히 걸어오는데 바로 드는 생각이 아까 그 강아지인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는 한 마리였는데 갑자기 사람 7명이 이렇게 나란히 서서 걸음을 맞춰서 온다고? 이거 뭘까? 근데 시선이 저한테 떨어지지가 않아요. 저한테 계속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도망쳐야겠다. 그래서 또 당구장 창문을 열고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도망갔어요.
근데 계속 도망가는데 그 7명은 분명히 걸어오고 있어요. 저는 달리고 있고. 근데 그 7명이 쫓아오는 이 거리가 좁혀지면 좁혀졌지 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속에서 안 되겠다. 나 여기서 숨지 않는 이상 계속 달려가봤자 잡히겠다. 그래서 무작정 달려간 곳이 제가 꿈속에서 길을 외운 곳이 여기 당구장까지 온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원래 내가 계약했던 그 4층짜리 빌라에 가서 숨자, 아니면 사람들한테 살려달라고 빌어보자, 이 생각이 들어서 그 빌라로 제가 달려갔죠. 근데 빌라로 달려갔는데 1층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요 저기요 막 부르는데 1층 문을 갑자기 어떤 여성분이 확 열고 나오시는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층에는 아리따운 젊은 여성 한 분과 그 다음에 여자아이 하나, 남자아이 하나, 이렇게 3명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3층에 계시던 아리따운 여성분이 하얀색 소복을 입은, 굉장히 긴 생머리에 이쁘시고 피부도 굉장히 고우시고 이런 여성분이랑 나란히 서서 딸과 아들을 양품에 안은 채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어디 갔다 오니? 이러는 거예요. 꼭 저를 아는 분처럼. 그래서 제가 처음 뵀지만 바로 첫 마디가 뭐였냐면,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누가 자꾸 쫓아와요. 근데 도망치려 해도 도망칠 수가 없겠다. 살려주세요. 이랬더니 제가 어머니라고 불렀던 그 여성분이 저를 쏙 안으시면서 어디 갔다가 이제 오냐고, 얼른 와라 내 새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하얀색 소복 입으신 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웃고만 계세요. 그래서 우선은 너무 인자하게 잘 웃어주시는 여성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애를 둘씩이나 이렇게 양품에 안고 저한테 내 새끼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또 잘 챙겨주시는 분도 계시고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층 집으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집 구조가 정확히 기억이 나요. 옛날식 아파트라고 해야 되죠. 문 열자마자 바로 신발장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신발장을 마주보고 방이 있었고 그 옆에 화장실이 있었고 안방이 거실 지나서 있고 거실이랑 주방이랑 붙어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제 그 구조가 너무 생생히 꿈에서 보이는 거예요. 네. 거실에 하얀색 소복 입은 분과 그 여성분과 나란히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소파에. 근데 뭔가를 두 분이서 속닥속닥 이야기를 하시는데 입모양은 되게 크게 뻥긋뻥긋 하시는데 목소리가 두 분 다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엄청 웃고 있고, 저는 아직도 겁이 나서 제 집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신발장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꼭 벌 받는 사람처럼 신발장을 마주보고. 근데 갑자기 하얀색 소복 입은 분께서 씩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았다가 다시 그 여성분을 쳐다보니까 갑자기 거실 발코니에서 엄청 환한 햇빛이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햇빛을 보자마자 여자아이랑 남자아이는 고온히 엄마 옆에 가서 잠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꿈을 끝으로 깼는데, 뭔가 드는 느낌이, 꿈에서 깨자마자 제 머리맡에 어떤 몽환한 사람이 뱅글뱅글 도는 느낌, 그 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인기척이 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분명히 꿈이랑 연관이 있나? 뭘까, 이게 뭐지 하다가 다시 조금만 더 누워서 생각을 해보자 이러고 눈을 감고 있는데, 이제는 귀에서 뭔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그 발자국이 어떤 느낌이냐면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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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발을, 그 검정색 위아래 정장을 빼입은 남자 7명이 절 따라올 때 들리던 그 발걸음 소리인 거예요.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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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위치가 제 발밑인 거예요. 또 그래서 머리맡에서는 뭔가 몽단 어떤 게 뱅글뱅글 돌고 있는 느낌이고, 발밑에서는 뭔가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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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신경이 쓰여서 소리를 지르면서 확 깼어요. 근데 이제 제 와이프도 옆에서 갑자기 깬 거죠. 오빠 왜 그래? 이러는데, 지금 머리맡에 뭐 있는 거 안 느껴져? 그랬더니 오빠 무섭게 왜 그러냐, 뭐가 느껴진다 그러냐.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침대 밑을 탁 붙여가지고, 여기 지금 발자국 소리 나는데 이게 안 들린다고 괜히 좀 짜증 아닌 짜증을 냈어요. 이게 왜 안 들려? 다 들리잖아 지금. 그랬더니 제 와이프는 아무것도 없는데 오빠 왜 그러냐 이래서, 지금 내 머리맡에 누가 자꾸 한 채로 뱅글뱅글 돌고 있다니까 이게 안 느껴지냐. 오히려 역정 아닌 역정을 조금 냈어요. 그랬더니 오빠 도대체 왜 그러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꿈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나열을 했죠.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 표정이 싹 굳어지는 거예요. 오빠 내가 그 집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한 적 있나?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살았던 집이라고? 뭔 소린가 했죠, 저는 맨 처음에. 그래서 살았던 집? 뭐 그런 이야기는 안 했는데 왜? 그러니까 오빠 집이 어떻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한 4층 정도의 빨간 벽돌로 지어진 빌라였다. 그랬더니 오빠 혹시 집 구조도 기억나? 이래서 집 구조를 상세하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오빠 혹시 집 구조 도면으로 좀 그려줄 수 있어? 이러고 도면을 그려서 보여줬더니 와이프가 소름이 돋는다고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오빠 진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냐고, 뭐 때문에 오빠가 그 꿈을 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집에 들어온 검정색 강아지는 우리 아빠였을 거라고. 우리 아빠는 나를 너무 좋아하고 딸바보였대요. 아버님이 엄청나게 딸바보였는데 이제 제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게 뭘로 해석되진 않는데 내 딸에게서 떨어져? 뭐 이런 느낌으로 겁을 주셨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와이프 말로는 아버지가 오빠 질투했나 보다. 그래도 아빠는 나밖에 없었는데 아빠는 나 오래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갔는데 아빠 사랑 대신 오빠가 이렇게 다 챙겨주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질투가 났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좋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7명의 남자가 검정색 위아래로 떼입고 저를 쫓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제 와이프도 오빠 꿈이 너무 내가 살았던 그 집도 너무 똑같지만 어떻게 이 구조까지 완벽하게 꿈에서 볼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다 이랬는데 오빠 잠깐만 기다려봐 하더니 휴대폰, 우리 로드뷰라고 하죠? 그걸 켜서 본인이 그 당시 살았던 그 집을 보여주는데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동네를. 그 꿈을 꾸고 너무 몇 날 며칠이 싱숭생숭하다 해야 될까요? 너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떡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이제 장모님이죠. 저희 장모님 또 불자신데 이제 저희 장모님은 보살님을 모시고 계세요. 현재 오빠 엄마가 이런 거 진짜 잘하니까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 한번 해보자 이런데 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해서 해답을 조금 받을 수 있다면 이야기를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차례차례 드렸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이 첫 마디가 딱 이거더라고요. 너희 아버지가 그 빌라에서 돌아가셨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또 혼자서 생을 마감하시게 된 집이 거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아마 엄마가 해석해 줄 수 있는 거는 우선은 그 강아지가 아빠는 맞았던 것 같다. 근데 집 밖에 있을 때는 들여달라고 했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어머니. 근데 집에 들이자마자 갑자기 검정색으로 변해서 너를 죽일 듯이 막 물려고 했고 물어보시길래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왜 도망쳤어? 그래서 정말 절 죽일 것 같아서 도망을 쳤다. 너 도망쳤을 때 그 검정색 정장을 입은 7명이 아마 사자였을 건데 너가 그 사람들에게서 도망쳐서 집으로 돌아온 게 다행이다. 근데 만약 잡혔으면은 너에게 큰 사고가 났거나 어떤 일이라도 생겼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어머니 그러면은 그 집 그리고 아버님이 있었던 일 그 다음에 그 7명은 그래요. 그거는 뭐 사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어머니 저에게 문을 열어주셨던 그 아리따운 여성분과 아이들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눈치를 못 채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어머님께서 하신 말이 그 아리따운 여성이 아마 엄마였을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안겨 있었던 게 우리 딸이고 왼쪽에 안겨 있었던 아들은 우리 아들일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나 보다고. 예. 우리가 가족이었었나 보다고 애초부터. 그러니까 나는 너를 이렇게 꿈속에서 아마 받아줬을 것 같다. 근데 또 궁금한 거는 하얀색 소복 입은 분은 그럼 누굴까요? 그랬더니 엄마가 모시는 보살님이 너 꿈속에 나와서 지켜주신 걸 거야. 이렇게 되게 인자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 종일 그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앞뒤가 조금은 맞는 거예요. 실제로 제 와이프에게는 남동생이 있거든요. 그 남동생은 저한테 맨날 매형 처남하면서 현재 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 이게 좀 해석을 듣다 보니 너무 절묘하게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꿈을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와이프의 과거를 꿈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석을 받았던 그런 꿈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꿈은 길진 않은데요. 이 꿈은 가장 최근에 꾼 꿈인데요. 오호, 예.
제가 현재 하는 게 자영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손님들도 많이 상대하고 이런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자영업 중에서도 요식업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방만큼을 굉장히 청결하게 해요. 중요하죠. 무조건 요식업 하는 사람들은 주방이 또 청결을 해야 되니까요. 저는 주방 정리를 항상 바로바로 그때그때 하는 편인데, 한 번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처남과 현재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 처남도 성격이 굉장히 깔끔한 성격이고, 그다음에 주방이 더러운 꼴을 아예 못 봅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요리를 다 한번 메뉴 싹 빼고, 그다음에 분명히 제가 도마를 한번 싹 씻었어요. 그다음에 원래 도마를 두는 자리에다가 도마를 두고 제가 뒤 돌아왔다가 맞다, 근데 도마 위에 칼도 놔둬야지 하고 다시 뒤를 돌아왔는데 도마를 방금 씻었잖아요. 근데 방금 씻은 도마 위에 여자 머리카락이 뭉탱이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한 뭉텅이가요. 몇 가닥도 아니고. 뭐지? 나 방금 도마 씻었는데 왜 여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나 싶은데 내 옷에 묻어 있었나 보다, 아니면 내 와이프의 머리카락이 옷에 묻어 있다가 내가 뒤돌면서 떨어졌나 보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뭔가 찜찜한 게 제 와이프는 염색을 한 머리거든요. 근데 거기 도마 위에 떨어져 있는 머리는 굉장히 시꺼먼색의 머리카락인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그냥 주워서 버렸어요, 첫날은. 근데 그 다음 날도 딱 출근을 해서 주방을 먼저 들어가는데, 전날 주방은 항상 청소를 해놓고 가거든요, 바닥이든 뭐든. 근데 바닥에 여자 머리카락이 또 검정색 한 뭉텅이가 떨어져 있어요. 네. 근데 저희 가게에 발주를 넣고 유통 오시는 분들도 다 남성분들이시기 때문에 여자 머리카락이 떨어질 이유는 없단 말이죠. 심지어 주방에 들어갈 사람도 없고요. 근데 여자 머리카락이 또 떨어져 있어요. 이틀 차부터는 좀 뭔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머리카락 또 뭐지? 하고 머리카락 한번 자세히 봤는데, 모발 자체가 굉장히 굵은, 그리고 너무 진하게 검한 검정색의 머리카락이 또 떨어져 있길래 주워서 버렸어요. 내일은 또 안 그러겠지, 내일까지 이러면 이건 진짜 사고다 싶어가지고 그냥 찜찜한 마음을 두고 내일은 안 그러겠거늘 하고 또 다음날 셋째 날이 돼서 출근을 했는데, 그날은 정말 소스라치게 놀란 게 출근을 하자마자 도마 위에 검정색 머리카락 한 뭉텅이가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연속 검정색의 여자 머리카락 뭉텅이가 떨어져 있길래 이거 뭐 있구나, 지금 가게에 뭐가 있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장모님한테 이런 일이 3일 동안 있었다 이랬더니, 너희 그니까 엄마가 고사 지내자 했을 때 고사를 지냈어야 되는데 왜 그런 거 안 믿겠다 하고 고사를 안 지내서 지금 고사 지내라고 이렇게 무언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꿈이나 이런 거를 꾸고도 사실 그렇게 막 믿는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자꾸 꿈에 나오니까 네. 신기하다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장모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고사나 이런 거는 정말 제 성격에도 안 맞고 전 너무 현실주의적인 게 또 좋아가지고 안 믿었단 말이죠. 근데 어머니 굳이 고사를 지낼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오픈한 지도 이제 좀 됐고 해서 고사를 지낸다는 게 참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라고, 이번만큼은 엄마 말 들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때나 지내면 됩니까? 이랬더니 엄마가 가서 이렇게 날짜를 받아오겠다. 근데 어머님이 여기 근교로 나가면은 좀 이렇게 점도 봐주시고 하시는 할머님이 계시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할머님에게 한번 점을 보고 오겠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고, 저는 그러면 날짜 받아주시면 제가 그 날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이제 약 며칠 정도 지나서 저희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날짜 잡았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언제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월 며칠에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어머님이 근데 오늘 가게에서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뭐 고사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걸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내 가게 오셔도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뭔가 좀 찜찜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 오늘은 좀 그럴 것 같은데요, 혹시 한 다음 주에 한번 뵙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꿈을 또 꿨어요. 그날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저희 주방에서 저와 제 처남이 요리를 하고 있는데, 이 요리를 누구에게 내드리는 요리였냐? 저희 장모님과
그 다음에 장모님 옆에 굉장히 좀 온화하시고 머리를 이렇게 위로 이쁘게 따으셔가지고 또 위아래 흰색 소복 입은 할머님 한 분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분이 저희 가게에서 식사를 한번 하시고 싶다라고 하셔서 오신 상황이었어요, 꿈속에서. 근데 제가 저희 장모님과 그 할머님 요리를 드리기 위해서 요리를 하는데 고기를 팬에 올리면 바로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뭘까 해서 탄 거를 드릴 순 없으니 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른 고기를 다시 팬 위에 올렸는데 또 몇 초도 안 가서 고기가 타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싶을 만큼 고기가 금세 타버리니까 고기가 왜 이럴까? 뭐가 잘못됐나? 하고 이제 불이 너무 센지 그것도 꿈속에서 자꾸 들여다보고 하는데 불도 세지도 않아요. 네. 근데 고기를 올릴 때마다 자꾸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게에 준비해둔 고기가 다 타버린 거예요. 근데 탄 음식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고기가 왜 이렇게 타나 싶은데 이제 제 처남은 꿈속에서 형 고기가 너무 이렇게 자꾸 타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우리 고기 다 썼어 이러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형이 고기 금방 사올게. 근데 어머님이랑 저 할머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 탄 음식은 내가 죽어도 못 드리겠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내가 금방 다시 준비를 해드리겠다. 네. 그랬더니 저희 장모님이 꿈속에서 주방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딱 보면서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어머니 어떡하죠? 맛있는 고기를 내드리고 싶은데 고기가 자꾸 타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많이 배고프실 건데 할머님은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계속 기다리기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께서 하신 말이 괜찮다. 우리 그렇게 배고프고 이런 거 아니고 너희가 이렇게 요리해주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니까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마음 편하게 먹고 천천히 해라. 계속 이렇게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바로 꿈속에서 달려서 고기를 또 금세 구해서 다시 가게로 들어왔어요. 가게에 들어와서 저희 처남한테 같이 다시 차근차근 해보자 이랬는데 아까보다는 고기가 타진 않는데 이번엔 고기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팬 위에서. 그래서 고기를 또 사온 게 다 이번에 팬 위에서 녹아서 결국은 제가 다 버리고 처남에게 있어 내가 말씀을 드리고 올게 하고 이제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걸어가서 저희 장모님과 그 다음에 위아래 하얀색 소복 입은 할머님한테 허심탄회하게 그냥 앉아서 할머님 어떡할까요? 제가 오늘 진짜 저희 어머님이랑 같이 오셨는데 맛있는 요리 한번 내드리고 싶었는데 고기가 다 타버리고 다 녹아버려서요. 제가 거짓말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맛없는 요리를 우리 할머님 처음 뵀지만 제가 드리기는 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제가 이런 요리는 도저히 할머님께 상에 올리긴 좀 그렇네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님이 저를 토닥토닥 다독여주시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씩 한번 웃으시더니 저희 장모님 손을 잡고 나가더라고요. 같이. 그 꿈을 꾸자마자 또 이 꿈에 장모님이 나왔네 싶어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물어보신 게 고기를 다 버렸어?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네 어머님 고기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버린 고기 혹시 누구에게도 안 내드렸지 꿈속에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 어머님 그냥 이런 고기 드릴 바에는 안 드린 게 나은 것 같아서 꿈속에서 할머님한테도 못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니 그냥 씹고 나가시네요. 하니까 잘했다. 아마 너 최근에 머리카락 떨어지는 그 꿈 꾸고 엄마한테 이야기했는데 보살님이 너 한번 어떻게 잘하고 있나 꿈에서 보러 가셨나 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또 그러신 건가 싶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사실 그 꿈을 꾸고 며칠 동안 장사가 되게 주춤하는 거예요. 평소 하던 것보다도 손님들이 안 오고 내가 혹시 이런 꿈 때문에 아니면은 뭐가 지금 시기가 안 맞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머님께서 고사를 지내기 전에 한번 또 가게에 오신다고 원래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서 이제 그 꿈 이야기를 또 듣고 어머님도 사실은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제 가게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사실은 엄마가 너 걱정할까봐 말을 못했는데 너 그 꿈 꾼 날 엄마도 같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그래서 입장은 좀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이제 저희 가게에 와서 저와 제 처남이 해주는 요리를 먹는 꿈을 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같은 날 어떻게 보면 1인칭적인 입장에서만 서로 꿈을 꾼 거지 사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이 모습을 꾸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실 엄마가 그 꿈 꾸고 너한테 그 꿈 이야기 들었을 때 우리가 뭔가 같은 꿈을 꿨다 싶은 느낌 때문에
고사 날짜를 주신 분께 한 번 더 갔다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이제 저의 이 생년월일과 제가 태어난 시간, 그 다음에 제 이름, 이거를 그냥 어떤 관계다라고 말도 없이 그냥 이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 저랑 뭐가 있나요? 하고 물어보셨대요.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네 딸도 그렇고 네 아들놈도 그렇고 네 딸이랑 아들놈은 너랑 가깝게 있으면 안 된다. 항상 따로 살아야 된다. 근데 네가 배 아프지 않고 낳은 아들이 딱 하나 있네. 그놈 이름을 네가 지금 갖고 온라고 저희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름이 돋더래요. 왜냐면 같은 꿈을 꿨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말하지 않았던 내가 과거에 어디 살았고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이걸 다 꿈으로 보는 앤데 이걸 너무 물어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사실은 우리 딸과 이렇게 약혼관계로 지내고 있는데 난 사실 이 아이가 자꾸 막 신경이 쓰이고 꿈에도 나오고 같은 꿈도 꾼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저희 장모님한테 얘가 있기 때문에 너희 가족들이 다 융화될 수도 있고 너희 가족들이 다 끈끈해질 수 있다고. 근데 얘 돈 벌어다가 먹여줄 그럴 애라는 식으로 막 좋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소름 돋았던 건 뭐냐면은 같은 날 같은 꿈도 참 그런데 꿈에 저희 장모님이 나오면 항상 그 소복 입은 할머님과 같이 나오는데 그 할머님이랑 같이 나오면 뭔가 되게 마음이 편안하고 꿈에서 깼을 때 뭔가 불안함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다행이다 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항상 같이 나와주신 할머니에 대해서 계속 여쭤봤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아마 우리 보살님인데 보살님이 꿈에 나오는 이유는 네가 끼가 있으니까 그럴 거다고 분명히. 근데 끼가 없으면은 보살님이 꿈에도 안 나오실 건데 아마 보살님이 너를 좀 보살펴주고 싶으신가 보다. 이렇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꿈자리가 뭔가 맨 처음엔 뒤숭숭했는데 되게 저한테는 이제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렇게 많이 생각이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고생을 하다가 그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날에 고사를 했죠. 고사를 지낸 후부터 지금까지 업장이 너무 성화를 이룬 거예요. 현재도 그렇고요. 근데 정말 이 고사 때문인가? 아니면은 그냥 그 꿈 때문인가? 근데 이것저것 해서 아무튼 장사가 잘 되니까 너무 좋죠? 근데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딱 하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방의 머리카락은 누구 건가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고사를 지내도 머리카락의 주인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고사란 거는 그냥 조금 이런 위약 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했음으로써 장사가 잘 되겠거늘 한번 믿는 구석이라도 만들어보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 머리카락의 행방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 장모님도 잘 해석을 못하겠다라고 하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제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제 처남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누구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머리카락이 최근까지 또 안 나오다가 불과 3일 전에 또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머리카락이 항상 뭉탱이져 있는 이 뭉텅이 모양마저 똑같아서 참 소름이 돋는데 제가 이거는 앞으로 또 꿈에서 한번 마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마지막은 좀 깨림직한 좀 그런 게 있네요. 참 찜찜함이 아직 하나 남아있는데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사실 재밌거나 무섭거나 이런 거 아닌데 참 기묘하면서 꿈으로는 사람들이 나의 미래를 많이 본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꿈에서는. 근데 저는 꿈으로써 누군가의 과거를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뭔가의 깨림칙함도 꿈으로써 또 긍정적인 요소로 바뀌어가는 이런 것들이 내 꿈 하나로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 경험해보고 안아줄 수 있고 참 꿈이란 게 신기하면서도 무의식 중에 의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식 중에 무의식일 수도 있고 참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참 꿈이란 거는 기묘할 때도 있고 무서울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런 깨림칙할 때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서 맞네요. 한번 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진짜 이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다라는 것 자체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래도 이야기도 이렇게 전달을 잘 해주시고 오늘 기묘한 이야기까지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촌놈님 다른 게 없습니다. 이야기 있으시면 찾아와 주시는 게 시청자분들도 너무나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실화 바탕이라 재밌는 실화가 또 하나 생기면 머리카락에 행방이 혹시 또 나온다면 그 이야기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촌놈님이 꾸신 꿈이라든지 아니면 일어났던 일들이 연계되면서 정말 또 기묘한 일들이 많으셨는데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실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시드름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동네꼬마님은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만을 기다렸습니다. 아유, 아유, 부담스러워라. 예. 우리 또 많은 시청자분들도 오늘 또 기다려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해외로 한번 가볼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예, 저도 오랜만에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들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동네꼬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은 매장에 이제 일하고 있는 동료분들 있지 않습니까? 영업사원들. 근데 이제 저희 매장이 조금 더 특이한 것 같아요. 보면은 다들 그렇게 해외여행을 좋아합니다. 저희 매장 사람들이. 그중에 특출나게 해외여행을 엄청 다니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혼자도 많이 다니시고 아무튼 엄청 좋아하는데, 저도 여러 가지 나라를 가본 건 아닙니다만 저는 유럽을 좋아했었어. 유럽을 여러 번 나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유럽보다 동남아 마스터예요, 그냥. 그래서 서로 이제 알고 있는 여행에 대한 정보를 얘기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 유럽 가서 이렇게 조금,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저 식겁한 일이 한번 있었다고. 이런 일도 있었고 하면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도 직접적으로 겪은 건 아니지만 나랑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다 하면서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얘기를 들었는데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실례가 안 되면 비밀로 좀 해달라. 저희 매장 사람들한테는 크게 제가 전부 다 말은 안 했거든요. 이쪽 브랜드로 넘어오고 나서는. 이게 내가 이 사람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려면은 당사자의 동의를 꼭 구한다. 왜 그러냐면은 당사자 동의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다가 뒤탈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 연결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부탁을 해서 얘기를 좀 듣고 허락을 받아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는 건데요. 예. 상당히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9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2009년도에 이 남성분, 이분을 똘비라고 할게요. 똘비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혈기왕성하고 겁날 것도 없고 군대도 다 다녀왔고 그런 나이였어요. 친구 2명하고 그러니까 본인까지 3명이서 아주 재밌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대요. 뭐냐면 혹시 베어 그릴스라고 생존 이렇게 알죠. 하는 그 방송 알죠? 알죠. 맨 vs 와일드. 예. 그게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시즌 여러 개가 나와 있었고. 근데 막 그거 보면은 아시다시피 애벌레도 잡아먹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야 진짜 저게 진짜 찐 여행이다 저런 게. 저런 식으로 우리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더니 한 명은 뒤에서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저 정도는 아니었어도 하면서 막 또 이제 군부심 부리고 3명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야 우리 셋 다 백수고 돈 좀 보태서 해외로 한번 우리 나가자. 그래서 적당히 여행할 건 좀 여행하고 진짜 자연을 한번 느껴보자 우리도. 이런 얘기가 이제 몇 번 나왔대요. 그런 식으로. 그 프로그램을 다 같이 맥주 먹으면서 소주 먹으면서 볼 때마다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판이 벌려진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기로 했냐? 대자연이 펼쳐진 곳. 그러면 딱 생각나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아프리카. 왠지 본인들 머릿속은 그랬답니다. 예. 아프리카에 가면은 막 코끼리도 돌아다니고 막 정글이 우거져 있고 대초원이 펼쳐져 있고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가서 모닥불도 피우고 옆에서 죽창 같은 것도 나무 깎아서 하나 만들어서 보호도 하고 적당히 한번 대자연을 몸으로 느껴보자. 그래서 비행기 편이랑 이런 걸 다 예약을 했답니다. 예. 처음에 간 곳은 홍콩을 갔대요. 왜 홍콩으로 갔냐? 직항편이 없었답니다. 그래가지고 홍콩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틀 정도를 놀았대요. 그 다음에 홍콩에서 비행기를 타고 간 곳이 요하네스버그를 갔다고 합니다. 요하네스버그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제 본인들도 이렇게 아프리카라는 이런 대륙을 처음 들어와 보잖아요. 그래서 나름 검색도 여러 번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쪽 아프리카가 일단은 치안이 굉장히 좀 안 좋다. 그러니까는 긴장을 하고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곳이다. 하지만 관광 명소도 많기 때문에 니들이 크게 이상한 짓만 안 하면은 괜찮을 거다. 이러한 후기가 좀 지배적이었대요. 그래서 일단은 왔으니까 여기서 호텔 잡고 이제 놀기 시작을 했대요. 관광도 좀 다니고. 근데 사람이란 게 그렇답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좀 긴장을 하고 다녔대요. 호텔에 뭐 현금 같은 건 당연히 안 놓고 다니고 되게 조심했대요. 바깥에 돌아다닐 때도. 그런데 한 3일 정도 되니까 이제 슬슬 긴장이 풀어지더래요. 아니 이 나라 사람들 의외로 되게 착하고 순박하고 친절하고 뭐가 위험하다는 거지? 나는 솔직히 크게 못 느끼겠다. 그래서 저녁에도 막 돌아다니고 좀 그랬답니다. 겁도 없이. 그렇게 한 4, 5일쯤 됐을 때 이제 슬슬 이동을 하자는 식으로 일정이 나와 있을 때 낮에 돌아다니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친구가 2명이 왔지 않습니까? 한 명을 철현이, 한 명을 진철이라고 할게요. 진철이가 영어를 조금 한대요. 그래서 진철이가 뭐라 누구랑 얘기를 이렇게 하더랍니다. 길바닥에서 한참 얘기하길래 한쪽에서 담배 피면서 이렇게 있었더니 진철이가 와서 야, 끝내주는 관광명소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볼래?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디 얘기하는 거니? 그랬더니 아니 여기 현지에 이쪽 사람들이 운영하는 여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야, 인당 100달러씩만 좀 달라고 하는데 얘기를 하더래요. 100달러면은 한 1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지 않습니까? 야, 이거 우리 호구 눈탱이 맞는 거 아니야? 야, 100달러면 좀 센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뭐 후불로 달래. 이거 니네가 만약에 이 관광 코스를 보고 후회가 남거나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돈 주지 말래. 야, 한번 가자. 믿져야 본전인데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뭐 어디로 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철현이가 야, 진철아, 야, 얘네 좀 무서운 애들 아니야? 나는 좀 별로 안 내키는데?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글쎄, 야, 그러면은 현지 여행사니까 사무실 있냐고 물어봐.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진철이가 뭐라 묻더래요. 그러니까는 있다고. 차 타라고. 보여준다고. 일단은 가보자. 왜? 이 사람은 혼자였고 외국인은 혼자였고 본인은 똘비, 진철이, 철현이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에 아무도 없었고 그러니까는 만약에 차 타고 이동하다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뭐 3명이서 1명 어떻게 못 하겠냐고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이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봐. 그랬더니 사무실은 5분이면 간대요. 그래서 가보자. 그래서 그 사람 차를 탔대요. 한참 막 가더래요. 5분 좀 넘게 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눈동자가 조금 흔들릴 때쯤에 그래도 이제 시내에 번화가 있는 쪽 한복판에 어디다 차를 세우더래요. 이렇게 보니까는 진짜로 뭐라고 해야 될까? 일반 사무실 같은데 뭐 지도도 좀 붙어 있고 여행사 분위기가 좀 나더랍니다. 그래갖고 이게 뭐 여행사야 그랬더니 한국하고는 조금 모양새가 다를 수 있지만 좀 맞는 것 같은데 들어가보자 해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는 막 이런저런 서류들도 있고 비행기 관련해가지고 뭣도 있고 야 이거 진짠가 보다. 그러니까는 그 데리고 온 외국인이 뭐 이쯤이면 됐지 않 이런 제스처를 취하더래요. 어깨를 으쓱하면서 더 이상 확인할 거 있어? 이런 제스처를. 그래서 아니다. 확인할 거 없다. 의심해서 미안하다. 가자.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하자.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걸리냐 얘기를 하니까는 지금 출발하면 솔직히 오늘은 돌아오기 힘들다. 내일쯤 돌아오게 될 거다. 숙소랑은 걱정하지 마라.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오케이 출발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출발을 했답니다. 차를 타고 한 3시간을 넘게 갔대요. 엄청 갔대요. 이게 가다가 진짜 멀미나고 왜 그러냐면은 포장된 도로를 따라 쭉 가다가 언제부턴가는 비포장길로 그렇게 계속 가더래요. 근데 이쪽 나라가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엄청 개발된 그런 나라는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시내 쪽은 상당히 그래도 빌딩도 많고 그랬었지만 조금만 벗어나면은 좀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이런 비포장도로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됐답니다. 한참 가더니 차를 세우더래요. 그러면서 내려서 트레킹을 하자고, 그러니까 걷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 걷는데 뭐 자연 경관이라고 크게 말할 만한 뭐 어마어마한 웅장한 뭐 이런 건 없었고 그냥 그렇구나. 그냥 뭐 약간 사막빌이 약간 나는 것도 같고 근다고 뭐 나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좀 그런 느낌이었대요. 1시간 정도를 걸었답니다. 쉬엄쉬엄. 이제 좀 덥기도 하고 이제 목도 마르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언제까지 걸어가야 되냐. 왜 그러냐. 갔다가 오는 것 같았으면은 지금 어디 뭐 관광지를 찍었건 아니면 다시 리턴을 해갖고 돌아오는 길이어야 되는데 계속 앞으로만 걷더래요. 그러니까는 1시간 걸어왔으니까 돌아가려면 다시 1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되고 피곤해서 아니 도대체 얼마나 더 가야 되는 거냐 그랬더니 다 왔다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1시간 반 이상을 걸었대요. 그랬더니 차가 하나가 또 나오더랍니다. 이 차를 타고 이동할 거라고. 그러냐. 일단 차를 보니까 반가웠대요. 그래서 차를 타고 다시 막 이동을 하더랍니다.
막 갔대요. 그냥 차 타고. 뭐 친구들도 좀 골아 떨어졌고 본인도 피곤해갖고 좀 골아 떨어지고 한참 가다가 눈을 떴을 때는 밤이었답니다. 어둑어둑한 밤이었는데 이제 일어나라고 그래서 이제 일어났대요. 도착했냐고. 그러니까 도착했다고 내리라고. 그래서 내렸더니 느낌이 무슨 느낌이었냐면 여기는 도시가 아니다. 여기는 시골이다라는 느낌이 팍 들었대요. 그러니까 건물들이 이렇게 있기는 한데 이게 도심에서 볼 수 없는 진짜로 조금 되게 낙후된 모습의 건물들, 심지어 다 단층이었대요. 2층짜리 집도 없었답니다. 다 단층인 집들이었고 이런 동네에 본인이 와 있더래요. 진철아, 뭐냐고 말 좀 해봐. 그러니까 진철이가 여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하루 묵을 거다. 예. 내일 여기서 차 타고 30-40분 정도만 더 가면은 정말 끝내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알았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머무는 거니까 오케이. 호텔이 어디냐 물어봤더니 여기는 호텔이 없다. 우리랑 협약이 맺어져 있는 일반 민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예. 나라의 특성상 그럴 수 있지. 뭐 가십시다 하고 갔대요. 그러니까는 진짜로 단층짜리 집이긴 한데 그래도 꽤나 조금 커 보이는 어떤 집 앞에 본인들을 데려다 주더랍니다. 딱 데려다 주고 여기서 니들은 잘 자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당신은 어디에 가냐 진철이가 물으니까 나는 돈이 없어서 여기서 못 잔다. 나는 그냥 차에서 자든지 아니면 알아서 할 테니까 푹 자고 내가 내일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진철이가 너 어디 딴 데 가는 거 아니지? 아침절에 그럼 네가 일로 오는 거지? 물어보니까는 맞다. 걱정하지 마라. 편히 쉬어라. 이 사람들 되게 친절할 거다.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 안내해준 사람은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거기 이렇게 있으니까 집 안에서 어떤 여성분이 나오시더래요. 그 나라 쪽은 다 이제 흑인분들이시잖아요. 나이가 잘 가늠은 안 됐대요. 근데 완전히 어린 건 아니었고 글쎄 그냥 느낌상으로는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 정도로 느껴지는 여성분이 나오셔가지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약간 멘붕이 왔대요. 영어가 아니야. 뭐라고 말은 하는데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야 이거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야 몰라 이거 영어 아닌데? 영어가 아니건 나도 알겠어. 뭐야 이거 서로 두리번두리번 하고 있는데 이제 눈치를 챘다는 듯이 손짓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해주시더래요. 들어갔대요. 가니까는 방을 하나 안내를 해주더래요. 방에 딱 들어갔더니 이게 단층짜리 좀 넓은 집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이 있고 어설프게 담이 좀 쳐져 있고 옆에 덩그러니 마치 우리 사랑채처럼 떨어진 작은 집이 하나가 있는데 그쪽으로 본인을 안내를 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니까 그냥 잘 수 있게 시설은 되게 간단하게 구비가 돼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 짐 주섬주섬 놓으니까는 웃으면서 뭐라 하고 문을 닫고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어찌됐건 뭐 이상한 데는 아닌가 보다. 야 사람 이렇게 누워서 잘 수 있게 해놨네. 일단은 여기서 자자. 뭔가 설레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놀았대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똑똑똑 하고 노크를 하더래요. 그래서 문을 여니까 아까 그 여성분이 뭐라고 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으니까 멀뚱멀뚱 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손짓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밥 줄란가 보다 그러더래요. 되게 배가 고팠대요. 지금 여기 와서 먹은 게 없으니까 일단은 그냥 따라 나갔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성분이 앞장서고 3명이 쫄쫄쫄쫄 따라서 이동을 해서 들어간 곳은 그 옆에 있는 큰 집, 단층짜리 큰 집 안으로 들어갔대요. 들어가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는 뭐 건물이랑이 되게 낙후되고 오래 보이고 꼬라 보였지만 들어가니까는 양탄자 같은 것도 있고요. 식탁도 꽤나 으리으리해 보이는 식탁이 이렇게 딱 놔져 있더랍니다. 그리고 이 집에 살고 계신 그런 분으로 보이는 나이가 많이 드신 남성분도 계셨고 그 다음에 다른 가족들도 좀 이렇게 있더래요. 인사를 했대요. 한국식으로 약간 고개를 숙여가지고 헬로우 하면서 인사를 하니까는 뭐 이 사람들은 영어를 모르나 봐요. 뭐라고는 모르겠고 웃으면서 뭐라 막 하더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우리를 환영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었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손짓해서 앉으라고 한 자리에 앉았더니 먹을 걸 내주시더래요. 간단하게 빵도 있었고 정체 모를 고기 요리도 있었고 좀 그래가지고 먹는데 솔직히 입맛엔 안 맞았답니다. 입맛엔 안 맞았는데 그냥 그래도 이분들이 주신 성의가 있으니까 그냥 최대한 맛있게 먹었대요. 그러니까는 막 이분들이 서로 얘기를 웃으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느낌 자체는 무슨 느낌이었냐?
되게 화목한 가정?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렇게 밥을 한참 먹고 있는데 바깥에서 발소리가 좀 들리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밥 먹다 말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한 5명 정도 되는 한 무리가 이 집으로 들어오더랍니다. 근데 다 흑인인 걸 봐서는 이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지인들이 찾아왔나 보구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뭐 이렇게 보는데 뭐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밥을 좀 더 먹고 있는데 뭐라 지들끼리만 계속 웃으면서 되게 화기애애하게 웃으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 여기에 뭐 낄 수는 없으니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야 진철아 후딱 먹고 들어가서 쉬자야. 뭐 지들끼리 밥 먹고 노는데 마치 우리가 껴있는 것 같아서 느낌이 좀 든다. 그러니까는 진철이도 철현이도 그니까 야 먹고 우리끼리 가서 좀 놀자야. 마치 그 느낌이었대요. 본인들 먹는 거를 외국인들이 구경하는 느낌? 오. 그래서 조금 불쾌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일어나려고 하니까는 랄랄랄랄 하면서 이렇게 손짓으로 앉으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이렇게 하니까는 막 와가지고 앞에 접시랑 싹 치워주고 차를 내주더래요. 차 마시는 티. 그래서 졸지에 티타임까지 하는 건가 막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게 코로 시작했대요. 자기가 기억나는 거는 그러니까 저한테 이야기한 그대로는 뭐 코딱지파 이렇게 본인은 기억을 한다고 하는데 예. 코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차를 이렇게 앞에 내주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이렇게 홀짝 마셔봤더니 되게 썼대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생각이 됐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전통차를 먹으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쌍화차 같은 걸 먹으면 되게 쓰고 맛이 없게 느껴지겠지? 우리도 똑같겠지 하면서 홀짝홀짝 살짝씩만 먹고 있었대요. 근데 그 나이 드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손짓을 이렇게 하니까는 본인들 옆자리에 아까 5명의 무리가 왔었다고 했잖아요. 5명 중에 3명은 여성분이셨거든요. 그것도 좀 어려 보이는 여성분들을 옆자리에 이렇게 앉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뭐 여기서 현지에서 만나는 미팅이야? 뭐야 여기 뭐 나이트클럽이어서 부킹이야?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막 다 같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되게 행복한 그런 웃음? 예. 막 좀 그런 분위기 좀 이상했대요. 뭐냐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뭐라 샬라샬라 얘기를 하니까는 옆에 그 앉은 여자분들이 되게 환하게 웃더래요. 끄덕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본인 팔짱을 이렇게 끼더랍니다. 이거 뭐야? 하면서 wait 막 그러니까는 영어는 못 알아들으니까 막 이렇게 팔짱을 끼고 옆에 이렇게 붙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뭐냐? 야 철현아 야 이거 뭐야? 그러니까는 철현이한테 입이 해벌레해서 있더래요. 야 이거 스페셜 서비스인가 봐 그러면서 근데 똘비는 좀 느낌이 그랬대요. 야 이거는 좀 아닌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성분들을 우리한테 붙여줄 거면 돈을 요구를 했지 니들 안 그러겠냐? 그러니까 철현이는 나는 몰라 야 되게 난 마음에 들어 그러고 있고 진철이는 또 아무 말 않고 있고 그러더래요. 아이씨 이거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야 일단은 일어나자. 이거는 좀 이상해 얘기를 하니까는 철현이가 갈람 먼저 가봐. 난 야 이거 마음에 든다 야 막 그러고 있고 근데 진철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손짓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오줌이 매렵다 이렇게 손짓을 하니까 진철이 파트너 있지 않습니까? 여성분 진철이 파트너가 이렇게 데리고 어디론가 가더래요. 그래서 진철이가 이제 가고 거기에 멀뚱하니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앞에 있는 차도 마시면서 옆에 여성분이 뭐 대화가 안 되니까 하지만 뭐라 자기한테 자꾸 얘기를 하고 어깨를 만지고 팔을 만지고 막 좀 긁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떻게 거절을 해야 되는 거냐. 야 철현아 진철이 오면 바로 일어나자. 이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는 철현이가 아니야 야 나는 좋아 갈라면 너 먼저 가. 뭐 이렇게 넌 겁이 많냐 막 긁더래요. 그래가지고 야씨 일단은 진철이 오면은 얘기하려니까 니들은 있고 싶으면 있어. 나는 나갈라니까. 난 좀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철현이가 뭐 반쯤 홀려가지고 그냥 너무 좋아서 죽겠다는 표정으로 놀고 있더래요. 그렇게 말도 안 통하는 파트너를 옆에 앉혀놓고. 근데 진철이가 뭐 분명히 제스처는 소변이 마렵다고 했는데 이 녀석이 큰 게 마려웠는지 어쩐진 몰라도 한 20분이 지나도록 진철이가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야 철현아 진철이 어딨냐고 진철이. 그러니까는 철현이가
오겠지 병나. 말 걸지 마봐. 그러면서 막 놀더래요. 그래서 나라도 좀 가봐야 되나? 그래서 일어났대요. 잠깐 있으라고. 나 친구 좀 찾아오겠다는 식으로 손짓을 막 했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파트너가 일어나더니 같이 가자는 식으로 본인 이렇게 끌더랍니다. 그래서 같이 이 집을 걸어 나갔는데 이게 집이 바깥에서 봤을 때보다 안에서 돌아다니니까 좀 크더랍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몇 군데 이렇게 보면서 진철아 막 불렀대요. 여기가 단층짜리 집인데 이 녀석이 있어봤자 어디 있겠냐고요. 한참 있으니까 진철이가 그냥 걸어서 나오더래요. 야, 너 뭐야? 화장실에서 뭐 살림 차렸어? 너 그새 화장실에서 혹시 뭐 한 거야?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진철이가 야, 얘네들 우리나라 말은 못 알아들을 거 아니냐고. 글들을 한국말로. 그래가지고 그러겠지? 그러니까는 야, 일단 여기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얼굴 표정 관리해. 표정 관리하고 야, 일단은 식탁으로 가자. 여기서 우리 나가야 돼. 글도래요. 뭔 소리야 인마. 그러니까는 아니 야, 언성 올리지 말고 웃으면서 얘기하게. 야, 웃으면서 얘기해. 표정 관리하고 이제 가서 앉아봐. 앉았대요, 다시 식탁에. 그러니까 진철이 얘기하더래요. 야, 일단 너도 되게 마음에 드는 척 파트너랑 스킨십도 좀 하고 해봐. 야, 웃어 막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약간 이렇게 팔짱 끼길래 본인도 이렇게 살짝 더 팔짱 끼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진철아 근데 왜? 그러니까는 진철이가 철현아 정신 차리고 철현아 날 좀 봐봐 철현아. 그러니까 철현이가 이렇게 왜? 그러니까는 야, 너도 웃어 분위기 맞추면서 표정 관리하면서 들어. 우리 여기서 저녁에 나가야 된다. 여기서 자면 안 된다. 글더래요. 그래? 무슨 말일까? 하하하 하면서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좋은 척 하면서. 그러니까는 저기 끝방에 보면 말이야, 그 되게 큰 상자가 있어요. 그 플라스틱으로 된 그 안에 야, 사람 이빨 가득 들어있다? 글더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적으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래요, 좀. 진철아,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는 그 플라스틱으로 된 통이 크진 않아. 투명통인데 크진 않아도 말이야, 거기에 가득 들은 이빨로 봐서는 야, 한 100명은 될 것 같은데? 엄청 많아. 이빨 장난 아니야. 사람 이빨 맞아. 그거 동물 이빨 아니야. 글더래요. 그러니까 옆에서 철현이가 근데 그건 너 어디서 봤냐? 그게 아무 데서나 그렇게 보여줘? 그러니까는 화장실 갔다가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문 열어보는데 옆에 파트너가 가만히 있길래 좀 봤어. 야, 근데 이거 좀 이상해. 차 그만 마시고 일어나자고. 응? 일어나자 얘기를 하더래요, 진철이가. 그래서 그래 일어나자 하면서 진철이가 하면서 하품을 막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졸리단 식으로 양손 포개가지고 귀 옆에 대고 자고 싶단 식으로 이렇게 제스처를 막 취하니까 예. 이제 그 사람들이 막 끄덕끄덕 하면서 가자는 식으로 얘기를 이렇게 막 하더래요. 그래서 갔대요. 근데 여기서 특이했던 게 사랑채 3명을 동시에 몰아 넣어놨잖아요. 근데 여기에 여성분들이 다 따라서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6명이서 그 방을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가라고, 우리 잔다고, 가라고 이렇게 미는데 그 여성분들이 안 나가시더래요. 그리고 심지어 바깥에서는 본인을 계속 안내해주던 그 중년의 여성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문을 딱 닫아주는데 문을 딱 닫아주자마자 눈을 의심할 만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 본인들 파트너로 있었던 3명의 여성분이 예. 옷을 벗기 시작을 하더래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예? 진철이가 아무것도 본 것도 없고 그랬으면은 혈기왕성한 나이고 이 머나먼 곳에 와서 이게 웬 공짜냐 할 정도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분위기 자체가 지금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대요. 그래서 셋 다 이렇게 눈치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3명의 같이 온 파트너분들이 마치 여기서 뭔가 파티를 열자는 식으로 말은 통하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좀 행동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진철이가 야, 철현아 하는데 철현이가 애가 약간 상태가 메론 같아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진철이가 본인을 쳐다보면서 야, 똘비야, 너 차 얼마나 마셨어? 글더래요. 나 얼마 안 마셨어. 입만 좀 몇 번 댔어. 나는 거의 안 마셨거든. 철현이 쟤 차 좀 많이 마신 것 같은데? 딱 그 얘기가 나오는데 앞불싸 싶더래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는 곳이 여러 부족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그 풀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철이 말로는 사람의 정신을 좀 혼미하게 만드는 이러한 효과가 있는 약초로 차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준 거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똘비가 생각을 하는데 맞아. 저기 식당에서부터 철현이가 제정신은 좀 아닌 것 같았어.
제가 평상시에 뭐 여자친구 만들고 싶다, 여자 노래는 불렀어도 제가 저 정도까지 정신병자 같은 놈은 아니었거든? 그네, 야, 쟤 제정신 아니야. 얘기를 하니까는 진철이가, 그러더래요. 근데 이게 대화도 편히 할 수가 없는 게, 이 파트너론 여성분들이 막 강제적으로 이제 막 좀 힘을 막 쓰더래요. 그러니까 진철이가, 야, 우리 여기서 큰일 난다. 힘으로라도 막어. 글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하고 똘비가 힘으로 밀쳤대요. 스탑! 그러면서 빵! 밀쳤대요. 그러니까 이게 힘 조절이 좀 잘못됐는지 아니면은 여성분이 본인을 꽉 잡고 있다 손을 놓쳤는지 쿵! 하고 이제 떨어진 거예요. 네. 근데 허리가 좀 아팠는가 막 그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진철이도 탁 밀쳐대고 스탑! 홀드온 하면서 막 이제 영어로 얘네들이 못 알아듣더라도 억양이나 이런 말소리 크기라든가 이런 걸로 눈치는 깔 거 아니에요. 막 손으로 그만 스톱 그러면서. 근데 철현이 이놈은 아이고 반쯤 지금 눈이 돌아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다가가가지고 철현이한테 머리끄댕이를 잡고 일어나 이 새끼야 하는데 철현이가 이게 이제 슬슬 뭐 약이 좀 몸에 싹 돌았는지 어쩐지 몰라도 얘가 거의 제정신이 아니더래요. 좀 예. 몰두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진철이가 옆을 두리번 하다가 재떨이 같이 생긴 약간 이렇게 유리로 된 그런 게 있었대요. 그거를 잡고 철현이 대가리를 찍어버리더래요. 딱 찍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하고 야 미쳤어? 얘기를 하니까는 철현이가 갑자기 옆으로 딱 꼬꾸라지더래요. 그래서 막 소리를 내더래요. 그러니까는 진철이가 야 똘비야 너 가서 저 여자 띄어내 그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가서 철현이 옆에 있는 여자를 띄어냈대요. 띄어내고 힘으로 막 한쪽 벽으로 밀쳤대요. 그러니까 진철이가 철현이 이렇게 뒤집었더니 야 이렇게 맞아선 사람이 안 죽어. 일단은 너 여자들 못 움직이게 똘비야 막어 그러더니 진철이가 한쪽에 막 가더니 짐을 막 다시 챙기기 시작을 하더래요. 막 짐을 챙기는데 다시 철현이가 설렁설렁 일어나면서 야 왜 이지야 왜 딱 있어봐 하면서 얘가 정신을 못 차리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철현이 막 누르면서 진철이는 옷 챙기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챙기니까 진철이가 야 내가 짐은 다 들 테니까 똘비야 너 철현이 들쳐 업을 수 있겠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네. 해볼게 알았어. 그러니까는 오케이 일단은 나갈라니까 들쳐 업어. 그래가지고 진철이가 문을 이렇게 여는데 문이 안 열리더래요. 문이 이렇게 미는데 안 열리는데 이 문을 이제 팡팡팡팡 발로 차는데 이게 나무 문이었대요. 그러니까 발로 차면은 이거 곧 그냥 부서져서 열려요. 근데 발로 팡팡팡팡 차면서 좀 소름이 돋았던 게 뭐냐. 팡팡 찰 때마다 안으로 연기가 싹싹 들어오더래요. 바깥에서 지금 뭔가를 펴놓은 거예요. 불을 냈다는 게 아니고 뭔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사람을 몽롱하게 만드는. 진철이가 막 쌍욕을 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문을 빵 여니까 문이 벌컥하고 열리더래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깥에서 이렇게 좀 뭘 펴놨더래요. 야, 숨 크게 쉬지 말고 일단 들쳐매고 나와. 그래가지고 철현이를 어깨에다 들쳐맸대요. 일단은 본인도 젊고 뭐 그러니까는 딱 들쳐매고 막 나갔대요. 막 나가니까 뒤에 있는 파트너로 온 여성들이 와가지고 막 잡더래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인 남성 1명을 어깨에 맸어요. 근데 성인 여성 3명이 와서 본인을 끌어당기면은 이게 이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철아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진철이가 아이씨 그러더니 짐을 바닥에다 파르르 내려놔버리더래요. 예. 그러면서 막 달려오더니 깜짝 놀랐던 게 진철이가 주먹으로 여자의 1명을 내리 꽂아버리더래요. 빵 내리 꽂고 나머지 옆에 2명도 발로 차고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바닥에다 내팽겨치더니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하고 이제 앞으로 가니까 진철이가 다시 짐을 주섬주섬 몇 개를 챙기는데 네. 갑자기 저 앞에 본가 있지 않습니까? 본가 쪽에 불이 켜지면서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진철이가 막 주섬주섬 이렇게 하다가 한 0.5초 애가 가만히 있더래요. 그러더니 옆에 배낭이랑 다시 놓더래요. 손을. 놓더니 야 그냥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짐 내려놓고 진철이하고 같이 둘이서 이제 막 간 거예요. 철현이는 본인이 어깨에 메고 있고 막 가는데 성인 남성을 어깨에 메고 막 달릴 수가 없잖아요. 불이 켜지고 그 집안에서 나온 거는 중년의 여성분이셨대요. 근데 목소리가 되게 크게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느낌은 그거였대요. 니네 어디가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막 뛰어서 따라오더래요. 진철아, 야 쫓아온다. 씨, 이거 어떡해? 그러니까 진철이가 좀 앞에 뛰다 말고 돌아서더니 야 일단 내 쪽까지 뛰어와. 내 쪽까지 최대한 빨리 와. 그러면서 막 손짓을 하더래요. 그래서 철현이를 맨 상태에서 막 가는데 이게 여자한테 잡힐 것 같으니까 진철이가 뛰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이게 본인들이 오해한 거면은 답이 없지만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은 아니었대요. 그래가지고 진철이가 그 달려오는 여성분을 손으로 얼굴을 밀쳐하고 그대로 뒤로 잡아뜨려 버리더래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오해한 거면 진짜 미안한데 야 이건 아니야. 야 일단 가자. 그러면서 막 나갔대요. 근데 바깥으로 나오니까 예. 먼 놈의 동네가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더래요. 단 하나도. 야 이건 뭐냐? 원래 아프리칸 불을 안 켜냐? 시골은?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는 그 우리 타고 온 차 그쪽으로 가자. 그쪽으로. 근데 진철이가 얘기를 하더래요. 병나 그 새끼 우리를 연락이 데리고 왔잖아. 거기로 왜 가? 야 반대쪽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하면서 어딘지도 모를 방향을 향해서 그냥 걸었대요. 근데 정말 특이했던 거는 똘비는 생각을 했답니다. 이렇게 나오면 막 저쪽 집에서 막 고함이 들리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쫓아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쫓아오더래요. 아무도. 마치 마을이 원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함만 가득했대요. 얼마나 고요했으면은 본인들이 땅을 들여밟는 그 발소리가 마을에 쩌렁쩌렁 울리는 그런 느낌이었대요. 두근거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진짜 계속 걸었대요. 걷다가 내가 힘이 안 되면은 진철이가 얘를 들쳐매고 걷고 하는데 어느 정도 좀 가니까는 철현이가 좀 정신이 돌아오나 발버둥을 치기 시작을 하고 철현이가 내가 여기 왜 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아 얘가 정신을 좀 차렸구나. 내려놓고 야 정신 좀 들어? 뺨을 탁탁탁탁 치니까는 아 야 너무 어지러워. 여기 어디냐? 아 머리 아파. 아 뭐야 머리가 왜 이렇게 아파? 머린 당연히 아프죠. 그걸로 찍혀 맞았으니까. 예. 너 기억나? 네가 무슨 짓을 했나 기억나? 그러니까는 모르겠어. 여기 어디냐? 여기 어디야?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자세한 얘기 할 건 아닌 것 같고 너 걸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는 일어나는데 조금 어지럽다고 얘기를 해서 약간 부축을 하면서 하염없이 걸었대요. 그냥.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프리카란 곳은 그냥 되게 더운 곳이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아니대요. 이게 약간 사막의 기후하고 되게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갔을 때가 9월달에서 10월달 넘어가는 그 사이였는데 되게 건조했고 낮에는 좀 더웠대요. 한국과 같은 더위는 아니었는데 좀 더웠고 밤에는 생각보다 꽤 쌀쌀했대요. 근데 본인들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되게 간소했거든요. 네. 추웠대요. 그래가지고 한참 걷다가 한쪽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주머니를 보니까 담배랑 라이터는 있더래요. 야 나무라도 끊어와서 불이라도 필까? 그러니까는 아니 군대에서 안 배웠어? 불을 피우면 우리 위치를 다 알리는 거야 적들한테. 오늘 저녁은 우리 셋이서 부둥 껴안고 어떻게든 이겨내보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쪽에서 남정네 셋이서 부둥 껴안고 오들오들 떨면서 그날 밤을 그렇게 났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이 트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는데 야 근처에 아무것도 없더래요. 본인들이 그 TV에서 그렇게 열광하면서 보던 베어 그릴스 형님 상황에 본인들이 처했더래요. 야 생각해보니까 베어 그릴스는 칼이라도 있었지. 우린 칼도 없다. 야 라이터랑 담배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오늘 저녁에 오면 또 이거 힘든데.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있는 위치가 어딜까? 글쎄 뭐 요하네스버그 그 안에 있지 않겠어?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디라도 민가를 좀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사람 사는 곳을 어떻게든 찾아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냐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가 이 맨 vs 와일드 그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조난을 당하면은 꼭 베어 그릴스가 높은 산 같은 데를 먼저 올라가더라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네.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근처에 도로나 아니면은 차가 다니는 그럴 만한 비포장길이라도 우리가 발견하면은 그쪽으로 이동해서 히치하이킹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 다 동의를 했대요. 그래서 주변을 좀 두리번 하니까 조금 높은 산은 아닌데 구름같이 좀 높게 솟은 곳이 있어서 그곳으로 열심히 또 갔답니다. 예. 열심히 올라가가지고 그 주변을 쫙 보니까 저 멀리 진짜 저 멀리 이렇게 포장된 도로는 아니고 마치 사람이 이렇게 조금 비포장처럼 솎아낸 것 같은 그런 길이 하나가 보이더래요. 일단은 저기가 우리 목표다. 그러면서 이제 온갖 군대에서 배운 것까지 다 써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 멀리 저기 나무 하나 저거 되게 특이하다. 저거 첫 번째 이정표 삼고 그 다음 저기 보이는 저 산 저를 삼아서
일직선으로 이은 길을 따라서 우리가 걸으면 되겠다 하면서 예. 그렇게 걷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건조하대요. 너무 목이 마르더래요. 밤사이에 추위에 떨기도 했고 동이 터서 온도는 좀 올라갔으나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물도 없기 때문에 입술이 쩍쩍 갈라지더래요. 그래가지고 한참 걷고 또 걷고 하다가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길목까지 왔는데 더 이상은 걷기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너무 탈수 증상도 좀 오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 철현이도 상태가 좀 되게 안 좋았대요. 애가 오는 길에 구토까지 하더래요. 먹은 것도 그렇게 없는데 그러니까 머리를 맞으면서 혹시 얘가 그 뇌출혈이 혹시 생겼나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일단 보니까 야 요거 차 다니는 길은 맞는 것 같아. 일단은 여기서 기다려보자. 오늘 저녁 때까지라도 내일 아침 때까지라도 이거 외에는 야 이거 안 돼. 어디로 돌아갈 건데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그렇게 거기서 저녁을 놨답니다. 근데 단 한 대의 차도 지나가지 않더래요. 너무 절망스러웠대요 진짜. 한국은 아무리 뭐 작은 시골바닥 길이라도 하루에 차 한 대는 지나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단 한 대도 차가 안 지나가더래요. 아침 동틀 때까지. 이제 3명 다 몸 상태가 야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이제 3명 다 강하게 들었대요. 다른 것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더래요. 물 때문에. 물이 너무 먹고 싶었대요. 근데 철현이가 거기서 얘기를 하더래요. 야 나 지금 몸 상태가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들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우리 도박 한번 하자 글더래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그 마을로 돌아가자 글더래요. 그 마을로? 왜 너 뭐 생각 있어? 그 마을에 가서 혹시라도 우리가 타고 왔던 차나 아니면은 그 마을에 뭐 누구라도 차가 한 대 있으면 그 차를 탈취해서 나가자. 일단 차가 있으면 뭐 길 따라서 계속 가다 보면은 뭐라도 나오지 않겠냐? 걸어갈 거야 니들? 뭐 방법 있어? 글더래요. 그러니까는 지금 상황에서 철현이가 제일 간절했던 거예요. 몸 상태가. 그래서 잠깐 고민하다가 진철아 나는 철현이 생각 동감. 이 상태면 우리 다 죽어. 일단 해보자. 그래가지고 3명이서 다시 거꾸로 걷기 시작을 했대요. 온 길로. 이제 발걸음도 많이 느려졌고 머릿속으로는 생각도 많고 3명 다 말없이 그냥 터벅터벅 계속 걸었답니다. 계속 가다가 쉬다가 해가 떨어질 때쯤 그 마을 어귀에 도착을 했대요. 예. 이제 서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 해가 좀 떨어지고 차가 있나 좀 보자. 일단 이쪽 각도에선 다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희한하게 안 보이네. 일단은 그렇게 해보자. 그랬더니 알았다고 끄덕끄덕. 근데 해가 거의 다 떨어져갖고 이제 완전 거의 밤이 됐어요. 근데 예. 마을에 불이 단 한 개도 안 켜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는데 그쯤 되는 시간에 차 한 대가 마을로 싹 들어오더래요. 오 야야 차 들어왔다 야. 그 3명 다 진짜로 목숨을 갈망하는 표정으로 들어오는 차를 이렇게 본 거예요. 멀리서. 차에서 사람들이 여럿 내리더래요. 여럿. 막 낑겨 탔나 봐요. 여럿 내려가지고 그 큰 집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더니 그 집에 불이 켜지더래요. 근데 보니까는 근처에 전신주라고 그러죠 우리. 전봇대도 없고 하는데 불 켜지는 거 보니까 자가 발전기 같은 거, 디젤 발전기 같은 걸로 발전하나? 야 일단은 됐고 저 차를 탈취하자. 그러니까 옆에서 차키가 없으면 일단 도박해보는 거지. 일단 가자. 차키 없으면 이제 모르겠다. 짱돌이라도 주워들고 들어가서 차키 뺏어와야지. 일단 가자. 그래가지고 셋이서 막 갔대요. 막 가가지고 예. 차를 조심스럽게 문을 딱 여는데 이게 우리가 뭐 TV 같은 데서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차가 좋지가 않아요. 네. 막 녹슨 소리 나더래. 그 열리면서도 끄익 하면서 예. 막 천천히 익익익 하면서 열고 싹 들어가갖고 그 키 돌리는 쪽을 딱 만져보는데 거긴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러니까는 차 여기저기 막 더듬더듬 하는데 열쇠가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야 살았다 하면서 열쇠로 탁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옆에서 진철이가 잠깐만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니까 니들 차에 일단 앉아서 기다려 글더래요. 그래서 예. 너는 왜?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 글더니 그 집 안쪽으로 걸어서 들어가더래요. 미친놈이 야 하는데 소리도 크게 못 내고 하는데 진철이가 막 들어가더래요. 들어가더니 철현이는 뒤에서 반쯤 눈 감고 애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대요. 반쯤 눈 감고 있고 똘비는 불안한 마음으로 이 미친 새끼가 잡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한 5분도 안 지났을 짧은 시간인데 다시 진철이가 걸어서 나오더래요. 그래서 다행이다. 근데 딱 차를 타는데 진철이가 뭐 가지러 간지 알겠더래요. 물. 본인들이 묵었던 방 있죠. 그 방 한켠에 물병을 놔줬었거든요. 그게 그대로 있나 그거 확인하러 갔던 거예요, 이놈이. 그러니까는 그 물병 크지도 않았대요. 리터로 따지면 한 1리터 정도 돼 보이는 그 물병 딱 들고 차 타더니 위로 손을 딱 맞고 출발!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시동을 우웅 하고 이제 건 거예요. 예. 스틱 차였지만 똘비가 이제 스틱 운전할 줄 아니까 일단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이제 막 때리 밟은 거예요. 쫙 때리 밟는데 그렇게 차 타고 가는데도 뒤에서 쩌렁쩌렁 소리가 들리더래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본인들 생각은 그런 느낌이었대요. 야 이 개들아 하는 그런 소리? 예. 그런 느낌으로 일단은 살았다 싶더래요. 일단은 살았다. 그래가지고 머릿속으로 이제 통박이 있잖아요. 우리가 봤던 도로가 저쪽에 있고 그럼 저쪽 방향으로 가면 되고 일단은 이 길처럼 생긴 거 따라서 좀 가고 하면서 더듬더듬 막 갔대요.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지를 하면서 연료 게이지를 보는데 연료는 그래도 꽤나 충분히 있었고 일단 물을 철현이한테 먼저 줬대요. 철현이가 목 좀 축이고 똘비도 먹고 진철이도 먹고 그 물병 하나가 그냥 바로 동났어요. 그냥 다 먹었고 이제 물을 좀 먹으니까 본인이 살면서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도 물을 이렇게까지 못 먹어본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 느낌이 딱 들더래요. 물을 벌컥벌컥 몇 모금을 마시는데 입에서부터 물이 흡수되는 느낌이 난대요. 쫙 흡수가 되면서 목구녕을 타고 뱃속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물이 퍼지는 게 느껴진대요. 느낌이. 일단은 살았다. 일단은 살았어 하면서 계속 운전을 했대요. 그냥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비포장길을 따라서 그냥 무작정 계속 가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게 한참 가다가 새벽 5시 정도 4시에서 5시 사이 그 정도 시간까지 쭉 가니까 드디어 불빛이 보이더래요. 전기가 들어오고 있는 일반적인 동네가 보이더랍니다. 근데 이 동네도 큰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대요. 일단은 딱 그 마을에 섰는데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대요. 일단은 차를 좀 멀리 대자. 쟤네가 뭐 이 동네 사람이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지 않겠냐고. 일단 차를 이 마을 안에 대지 말고 조금 한참 벗어난 데다 대다가 조금 더 있다 오자. 그래서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서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아침 9시쯤 다시 그 마을로 갔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좀 보이더래요. 말을 막 걸었대요, 진철이가. 헬로 하는데 단 한 명도 영어를 못 하더래요. 단 한 명도.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막 비행기 모양을 그려주고 했대요. 비행기 모양을 그려주고 영어로 SOS도 써보고 막 하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비행기를 보고 이해를 하더라도 뭐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사람 붙잡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본인들 주위에 몰려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도와달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똘비가 너무 답답하고 무서웠대요. 이 마을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저쪽 사람들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잡히는 건 일이 아닌데 너무 급한 마음에 만국 공통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SOS, 영어를 모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하지만 사람이란 동물이 무릎을 꿇으면은 이게 전 세계 어디를 가건 이 사람은 되게 간절하고 지금 절박하구나 이거를 느낀대요. 똘비가 본인도 모르게 그 사람들 많은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었대요. 무릎을 딱 꿇으면서 양손을 비비면서 사람들을 여기저기 막 돌면서 네. 한국말로 얘기했대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막 얘기를 했대요. 너무 절박했대요. 예. 막 그러고 있으니까 점점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더래요. 무릎을 꿇으니까. 웅성웅성 하더니 한참 있다가 여성 한 분이 오시더래요. 좀 젊어 보이는 영어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진철이가 눈이 그냥 삐싱 빛나더니 가가지고 영어로 우리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길을 잃었고 죽을 뻔했다. 부탁인데 요하네스버그 다운타운 그쪽으로 갈 수 있게 좀 도와줘라. 얘기를 하니까 니들은 그러면 도대체 여기는 왜 왔냐고 어떻게 왔냐고 거꾸로 묻더래요. 여기 요하네스버그 아니냐? 아니다. 여기 그럼 어디냐? 그 옆에 있는 나미비아? 다른 나라였던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는 차 타고 한참 갔었는데 그게 국경을 넘었던 거예요. 그때 본인들이. 처음에 여행을 떠나올 때. 그냐고. 우리 좀 돌아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시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면 지도를 하나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니네가 운전을 해서 국경까지 가라. 여기 국경을 가게 되면은 이쪽을 넘어갈 때 쉬운 얘기로 경찰들이 있을 거다.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부탁을 해라라고 도움을 주더래요. 그분이.
그래서 지도 한 장 받아 들고 운전을 또 시작을 했대요. 그분들이 사람이 무릎 꿇은 모습을 봐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먹을 거랑 물이랑 엄청 챙겨주셨대요. 그래서 차에다가 바리바리 싣고 국경까지 간 거예요. 어떻게. 갔더니 그쪽 국경을 지키시는 분들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진철이가 이제 또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죽을 뻔했다. 어쨌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영어를 대충은 알아듣는데 콧방귀도 안 끼더래요. 그러니까 진철이가 아이씨 막 배낭을 다 놓고 와가지고 하면서 막 주머니를 뒤지더니 진짜 딱 있는 게 $20가 주머니에 있었대요. 20달러를 줬대요. 이렇게 나 좀 지나가게 해주라고. 아니면은 니네 경찰서로 날 좀 데리고 가주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는 그분들이 이거 20달러를 받더래요. 그러면서 지나가게 해주더래요. 그래서 지나갔대요. 그래서 다시 요하네스버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거기 이제 쭉 가면서 묻고 물어가지고 다운타운 있는 본인들 숙소 있는 데까지 도착을 했답니다. 중간에 도움도 여러 번 받았대요. 기름도 중간에 한번 도움받아서 넣고 길도 누가 알려주셔갖고 여러 번 해갖고 딱 이제 숙소에 다시 도착을 했는데 숙소에는 이제 캐리어 가방이랑 거기에 있으니까 돈이 없었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호텔에 돈을 안 놔두고 다녔으니까 현지에서 누군가에게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본인들은 1,000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다음 연도 2010년도에 여기서 월드컵인가가 그때 열리는 걸로 본인이 기억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한국 관련된 사람들이 조금 들어와서 일을 좀 하고 있었답니다. 거기서. 그걸 어떻게 수소문해서 알아가지고 그분들이 도와주셔서 귀국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하네스버그 현지에서 귀국까지 하는데 시간이 좀 텀이 한 3일 정도가 걸렸대요. 3일 사이에 본인들도 이제는 살았고 이야기들을 좀 했을 거 아니냐고요. 이게 그게 있답니다. 네. 우리 종교가 있잖아요.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뭐 천주교가 있고 아프리카는 토속 신앙이 아직 엄청나게 남아있는 대륙이래요. 거기가. 근데 니들이 거기서 이상한 걸 마시고 그 옆에 앉은 파트너분들 예. 약간 재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니들한테 제공을 해줬고 그다음에 너 이빨 봤다고 했지? 그래서 맞다고. 그러니까는 저쪽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본 건 아니지만 그쪽 토속 신앙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쪽에 그런 얘기를 나는 들었었다 분명히. 니네 데리고 간 여행사가 어디라고 했지? 그래서 솔직히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다. 우리도 그 사람 잘 얻어 타고 간 거라서. 근데 예. 이쪽에 분명 여행사였다 그랬더니 니네는 진짜로 사라질 뻔했다고. 왜냐?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사라지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찾아 나서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요하네스버그 안에서만 찾을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이미 국경을 넘어갔어요. 예. 얘네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국경을 넘어서 그러니까 미립국을 하게 된 거예요. 미립국.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대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동양인을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저 들은 대로 얘기를 할게요. 네. 아프리카에서 동양인을 엄청나게 무시를 한대요. 근데 이거는 지금도 그렇고 예. 옛날에는 더 심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표현하는 그런 비하하는 발언들도 엄청나고 무시도 엄청 하는데 이런 애들이 지발로 찾아와서 돈까지 주면서 재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본인들 스스로가 연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디 그냥 유명한 관광지나 가고 이랬으면 괜찮았는데 그놈의 대자연을 체험한답시고 이제 깝치다가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참 기지를 발휘해서 정신 똑바로 차려서 정신 혼미해지는 차도 안 마셨고 네. 진철이가 그렇게 똘방지게 본인들 리드를 좀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진철이 덕분에 철현이도 살았고 똘비도 살았고 그래서 귀국을 했던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숨막혀. 여기서 숨막혀. 제가 돌비님 이건 이제 여러 명이 어리신 분도 듣는 방송이기에 좀 수위 조절은 제가 알아서 상당히 많이 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많이 한 거예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들은 그대로 하면 돌비님이 중간에 방송 껐을 거예요.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선정적인 것도 굉장히 컸고요. 그럴 수 있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이분이 그래서 마지막에 저한테 해주신 말 그리고 제가 돌비님한테 오늘의 키워드라고 드렸던 말이 네. 직항이 없는 곳은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분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직항이 없더라도요 한 번 갈아타고 갈 수 있는 곳들 많잖아요. 많죠. 근데 2번 갈아타야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정말 조심하라 이거예요. 예. 왜냐? 직항이 있다는 얘기는 그 나라에 한국 관련해서 내지는 영어를 최대한 쓸 줄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나라라는 소리예요. 예. 근데 한 번 갈아탔어.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한국이란 나라를 모를 가능성이 커져요. 예.
두 번 갈아타면은 여기는 오지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떠한 종교, 어떠한 사람 이게 있을지 진짜 모르는 거니까 예. 자기는 될 수 있으면 직항이 취향하는 곳에 가서 안전하게 노는 걸 추천한다. 실제로 당해보면은 정말 무섭다. 뭐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듣고 보니까 완전히 일리가 있는 말이네. 그쵸. 직항이 없는 곳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도 그렇고 사실 뭐 직항이어도 위험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이 아니다 보니까. 그죠, 그죠, 예. 그죠. 예. 예. 근데 한 번 갈아타서 가는 곳, 또 두 번 갈아타서 가는 곳은 또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알게 되었고,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또 한번 들려주셔가지고, 그리고 저희 방송을 보는 청소년분들까지도 생각을 해주셔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리지만 한편으로 좀 아쉽게 아쉽기도 하지만 예,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동네꼬마님. 아유, 감사합니다, 놀비님. 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네. 좋은 무서운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동네꼬마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또 열변을 토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신 게 직항이 아닌 곳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로 전부 다 전달된다고 생각 안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 안에서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네, 아마 그쪽 관계자분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 그냥 뭐 뉴스나 매체에만 의지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